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마음 치유사 정동문 변화 코치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새해를 멋지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우리 자축의 박수 한번 보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1월에는 이제 목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목표 관리가 중요한 만큼 우리 삶을 어떻게 위대하게 살 것인가를 이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이 고양이가 아니라 사자라는 사실을 일단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자, 이게 뭐 그림 보면은 이제 고양이지만 고양이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사자가 있어요. 사자. 자, 우리가 평범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 내면에는 그 위대한 거인이 잠들어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잠들어 있는 거인.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앤서니 라빈스라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라는 책을 썼던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거인이 잠들어 있다. 이제 그 거인은 위대한 어떤 사업가의 재능일 수도 있고, 뭐 인간관계의 재능일 수도 있고, 명강사, 명강의의 재능일 수도 있다. 또 아니면은 뭐 부자가 될 수 있는,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정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재능을 사실은 깨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평범함에 전락해서 이 세상을 마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고 정말 누구나 그 위대한 자기만의 거인이 있는데 우리가 남들 재능을 부러워하면서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자기 재능을 묵혀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자기 내면에 잠들어 있는 이 거인이 뭘까 좀 궁금해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제 자기만의 거인을 깨우지 못할까?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갇혀있는 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닭장. 이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독수리를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를 닭장 안에서 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를 닭장 안에서 부화를 시켜서 마치 병아리처럼 먹이를 주면서 이렇게 독수리를 키우다 보니까 어미 독수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독수리는 자기가 독수리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된 상태에서 닭장 밖에 끄집어내어서 이 날아라고 이제 하늘을 날리는데 이 날지를 않더란 이야기. 사냥도 안 해. 항상 먹이를 주기를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원래 날지 못할까요? 아니요. 독수리는 원래 날 수 있죠? 독수리는 원래 사냥을 할 수 없습니까? 예, 사냥할 수 있죠. 자, 우리 인간도 독수리처럼 날 수 있고, 우리 인간도 누구든지, 자기만의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그 모든 위대한 거인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가 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고요. 또, 먹이를 사냥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닭장에 계속 갇혀 살았거든요. 어릴 때는 부모가 만들어준 그 가정이라는 닭장에 갇혀서 부모가 주는 용돈을 받아 먹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에 가니까 학교 선생님이 또 초등학교 닭장, 뭐 중학교 닭장, 고등학교 닭장 이렇게 이제 숱한 학교의 닭장을 만들어줬어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커서 좋은 닭장에 들어가거라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좋은 닭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직책으로 빨리 진급을 하고, 그러면 돈을 좀 많이 벌고, 그게 성공이다. 저희가 해석할 때는 이런 거죠. 너희들은 무조건 닭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닭장 중에 가장 좋은 먹이를 주는 닭장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왕이면 삼성이라는 닭장, 뭐 LG라는 닭장, 뭐 공무원이라는 닭장, 이렇게 좋은 닭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은 너희들은 좋은 닭장에 들어간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좋은 닭장에 들어간 남자를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닭장에 해당되는 대학을 들어가라 이거야. 근데 그 대학이 보니까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이제 이화여대를 들어가면 이제 연세대나 뭐 서울대나 이렇게 한국의 굴지의 괜찮은 대학 출신의 또 좋은 닭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남자와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이화여대, 뭐 숙명여대 이렇게 여대들 인기가 참 좋았던 시절이 있었죠.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이제 닭장 시대에서 살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30년, 40년, 50년을 살면서 나이가 어느 순간 40대, 50대가 되었어요.
특히 우리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렇게 이제 남편 벌어다 주는, 그 월급 받았어. 남편 뒷바라지하고 또 자식들 공부시키고 이렇게 계속 살림 살다가 40대, 50대가 되었어.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닭장 밖에 놓으려고 그래요. 이제 드디어 가정이라는 닭장을 탈출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닭장 속에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까 어때요? 자신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닭장 속에서 계속 먹이만 먹으면서 자랐던 그 독수리처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닭장 안에서 먹이만 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사냥을 해? 난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날아? 이렇게 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없고 사냥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내면에는 그 독수리의 본능과 같은, 자, 인간의 위대한 그 거인이 잠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박수 선생님 믿습니까? 네. 자, 선생님 또한 그 동생에 의해서 억지로 이렇게 이제 닭장 밖으로 끌려 나왔잖아요. 네. 동생이 끄집어내었잖아요. 동생이 닭장 밖으로 인도한, 쉽게 말하면 독수리 조련사였죠. 박선여 선생님이.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자리 없지만 우리 박선여 선생님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이제 박선여 선생님은 좀 더 일찍 닭장 밖을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는 잘 안 들었지만, 어째 나이는 우리 박수 선생님보다 좀 어리지만, 좀 일찍 닭장 밖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좀 일찍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막 영업도 하고 이런저런 사람도 만나고 막 좀 깨지고 부딪히고 몸에 멍이 들고, 상처도 받고 그랬겠죠. 그렇지만 좀 더 단단해졌죠. 독수리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닭장 안에 계속 있다가 갑자기 날려고 하면은 공기 저항을 받고 나는 게 쉬운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날개도 좀 찢어져야 될 것이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계속 그 가정 안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어떤 영업을 한다든지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뭔가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상처를 받는 거죠. 세상은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참 내면에 날지 못하는 그 세장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장은 어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나만의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고 나만의 어떤 제한적 신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뛰어넘어라.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나는 원래 독수리였구나. 나는 원래 독수리다. 시작. 나는 원래 독수리다. 원래 나는 날 수 있었다. 나는 원래 날 수 있었다. 원래 나는 먹이를 사냥할 수 있다. 나는 원래 먹이를 사냥할 수 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버나드 쇼라는 정말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버나드 쇼 하시면 알죠? 자, 이분이 배우였죠.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일이 될 줄 알았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일이 될 줄 알았지.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분이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이분이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일이 될 줄 알았지. 이렇게 비문에 적을 정도로 인생에 있어서 강한 결단과 어떤 열정적인 행동의 힘을 강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우물쭈물 하다 보면 그냥 1년 갑니다. 그냥 하다 보면 1년 가요. 나이 드는 거 굉장히 쉬워요. 40대보다는 50대가 더 빠르고요. 50대보다는 60대가 훨씬 더 빨라요. 60대보다 70대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세월이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화살보다 더 빠르게, 총알처럼 빠르게 날아간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나만의 어떤 위대함, 이 위대함을 일깨워서, 자, 위대한 그 일을 일깨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 생명력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우선은 살려고 하는 힘, 시작. 살려고 하는 힘. 사명을 드러내는 힘. 사명을 드러내는 힘. 살려고 하는 힘이라는 건 어떤 생존과 관련된 거, 생존. 이거는 인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 모든 동물을 살려고 해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생명체는 없어요. 동물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신체 몸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자, 이 생존과 관련된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죠.
특히 우리가 사는 그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만 갖고 있는 인간 본연의 사명을 드러내는 힘이 있는데 이 사명을 드러내는 힘을 망각을 하고 살더라는 거죠. 망각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사명을 드러내는 힘이 없고 살려고 하는 힘만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동물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동물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동물도 살려고 하고 인간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동물은 가치 있는 삶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동물은 그냥 생존 본능의 삶을 산다고요. 배가 고프면은 사냥을 해야 되고 잠이 오면 잠을 자야 되고 그죠? 계절이 바뀌면 실새는 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날아가야 되고 이게 동물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본능적인 생존에 대한 힘도 있지만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 또 다른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힘이 있다. 가치 있는 그 사명을 드러내는 힘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나를 위하고 따라서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하고 나의 가족을 위하고 나의 가족을 위하고 나의 이웃을 위하고 나의 이웃을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하는 삶을 산다. 이 세상을 위하는 삶을 산다. 자, 이 세상을 위하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뛰어넘어서 좀 더 그 확장된 나로 인해서 좀 이 세상이 더 가치 있는 쪽으로 기여될 수 있는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더란 이야기예요. 자,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좀 괜찮은 전통을 만들어 놓고 싶고 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뭔가 좀 봉사를 하고 싶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국가를 위해서는 뭔가 좀 나로 인해서 좀 뭔가 나라가 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힘이 있지 않나요? 그런 거 다 있죠. 그게 단지 출세욕이나 명예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는 이렇게 그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어떤 그 힘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살려고 하는 힘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사명을 드러내는 힘이 많이 죽어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 힘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거야. 자,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은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자, 인생의 성취를 위한 열정적인 실행, 헌신과 기여를 의미하고 성공과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성공이라는 건 단지 돈을 많이 벌고 출세라는 개념이라면은 이 위대함이라는 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내면의 소리를 찾고 다른 사람을 찾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내면의 소리는 선한 어떤 영향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 자, 이 개인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개인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나면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좀 나누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죠. 우리 송수철 선생님 그런 거 있죠. 예. 선생님은 여기서 가장 성공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욕구가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욕구가 다 있다니까요. 네. 결국 우리가 이제 선택의 폭을 넓혀야 돼요. 경제적인 선택의 폭도 넓혀야 되고, 뭐 어떤 인간관계 선택의 폭, 뭐 어떤 정신, 마음, 뭐 또는 뭐 스피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인간은 가장 위대한 쪽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크게 성공한, 더 큰 어떤 위대함을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이다. 아직도 밥 먹고 살기가 힘들고, 아직도 내 가족 챙기기가 힘들고, 아직도 아는 사람도 별로 부족하고, 내 인생이 불투명하고, 뭐 그러니까 남들한테 잘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좀 풍족하고, 뭔가 좀 여유가 있고, 뭔가 좀 선택의 범위가 넓어진다면은 모든 사람은 어떨까요? 좀 더 괜찮은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은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택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자, 대부분 사람들은 두 갈래 길 중에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들 넓은 길을 가면 좀 안전한 것 같고 좁은 길을 가면 좀 뭔가 좀 불안한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려고 그러죠.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주로 넓은 길이 뭐냐면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것. 그렇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진급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시대는 이 좋은 직장 들어가서 진급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왜냐? 직업이 사라지고 있어. 직업이. 거의 뭐 20만 개 직업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직업이 또 태어나고 있고.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데 이 21세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그 시대가 원하는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시대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그 맞닿아 있는 그런 어떤 일.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와 맞닿아 있고 자기가 정말 그 어떤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어떤 가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기다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21세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럼 이제 이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제 인생의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위대한 인생, 두 번째 평범한 인생 이렇게 구분했죠. 자, 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대한 인생은 이제 탄생의 승물을 활용한다. 근데 평범한 인생 탄생의 승물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탄생의 승물이라는 게 뭔지 좀 이해가 안 되죠. 탄생의 선물은 제가 따로 다루겠지만 쉽게 말하면 어떤 선택이라는 선물, 선택. 가장 큰 탄생의 선물 선택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뭘 선택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 자, 내가 누구인지. 자,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나에 대한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그 힘. 이 힘이 바로 탄생의 선물이에요. 자, 우리는 조국과 민족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내가 누구인지 자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아. 자아를 선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내 미래의 꿈과 목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그 훈련했죠? 행동 지침을 만들어서 나는 아침에 자, 행동 지침을 올리면서 하루를 어떻게 살겠다. 이거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인생을 B, C, D라고 이야기하는데요. B, birth와 D, death. 즉, 탄생과 죽음 사이에. C, choice, 선택이 있다.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그 선택, choic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B, C, 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게 이 탄생의 선물에 해당되는 선택이라는 힘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선택의 힘을 활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선택당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선택하는 인생을 살래요? 선택당하는 인생을 살래요? 선택하는 인생. 예, 선택하는 인생을 살고 싶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선택하셔야 돼요. 우선 내가 누구인지 선택 한번 해봅니다. 자, 나는 최고다. 나는 최고다. 이게 좋아요? 아니면 나는 못났다. 이게 좋아. 나는 최고가 좋죠? 자, 나는 성공을 보장받았다. 시작. 나는 성공을 보장받았다. 나는 성공을 보장받았다를 선택하세요. 근데 반대로, 나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택하면 안 돼. 오케이? 나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고 있다. 시작. 나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고 있다. 네,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고 있다라고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나는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나는 해봐도 안 되는 사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보잘것없이 성공할 자격이 없는 볼품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는 선택의 힘을 활용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신이 주신 이 선택의 힘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힘 중에 첫 번째는 자기를 최고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최고로 선택해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고 나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자원을 갖고 있고 나는 성공을 보장받았고 성공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나는 성리자로 태어났고 네? 자, 이 모든 자아 개념에 대한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미래. 자, 인생을 대충 살지 말고 어떻게 살겠다라는 명확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살아가는 인생이냐 사라지는 인생이냐 이건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인생은 앞으로 1년을 내다보고 10년을 내다보고 50년을 내다보고 끝을 바라보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사라지는 인생은 뭐냐면은 그냥 상황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노래 중에서도 사노라면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근데 사노라면 좋은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사노라면 좋은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좋은 날이 오는 사람은 좋은 날을 계획을 세우고 좋은 날이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운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운을 만드는 사람한테 생긴다. 그래서 미래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파도에 휩쓸리는 탁구공이 아니라 파도에 휩쓸리는 탁구공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파도가 심하게 치더라도 배의 키를 잡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항해를 하면서 원하는 항구로 항해를 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이야기. 자,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 합니다. 배는 항구에 묶여 있으면 안전하다. 그렇지만 배는 항구에 묶여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배의 용도는 뭐예요?
예, 배의 용도는 항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어제와 똑같은 인생을 사는 이 핑문만 안전지대에 묶여 있으면 참 안전하고 좋아요. 가정 살림 사는 우리 주부님들은 어제와 똑같이 살림 살고 있으면 참 좋아요. 애 키우고 살면 참 좋아요. 남편 벌어다 주는 돈 벌어 쓰면 참 좋아요. 그쵸? 항구에 묶여있는 배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묶여있는 삶이 아니다 말이에요. 자, 배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 태풍이 불더라도 항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도 지금 현재의 편안한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뭔가를 도전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창조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잠재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래에 대한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계속 제가 강조를 했지만, 이 미래에 대한 선택을 머릿속에 했다 하더라도 이 머릿속의 생각을 내 머리에만 갖고 있으면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생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머리에 있는 생각 중에 가장 고귀한 이 비전과 목표에 관련된 생각을 입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라 이 말이에요.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카톡방과 같은 그런 그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겠다고, 이런 목표를 이루겠다고, 이런 비전을 나는 만들어서 가겠다고 글을 써서 사람들한테 공표를 해야 된다. 사람들한테 내 비전 목표를 알려라 이 말이에요. 자, 사람들에게 내 비전과 목표를 알린다.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목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만 알고 있는 목표가 아니라 많이 알고 있는 목표를 만들 때 이 목표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 목표를 글로 올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그 목표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나의 그 행동의 증거물을 사람들한테 증명해라 이 말이에요. 네? 내가 오늘도 행동하고 있다라는 걸, 오늘도 저길 한 걸음이라는 거 한 걸음을 띄웠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항상 게으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또다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당하는 삶으로 돌아가요. 인간이 희한해요. 인간만큼 게으른 인간이 없다니까. 인간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인간은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편안함을 포기하세요. 자, 나는 편안함을 포기한다. 편안함을 포기한다. 자, 왜 편안함을 포기해야 되냐면은, 편안함 속에는 안정은 있지만 발전이 없어. 근데 비전과 목표는 편안함 속에 있을까요? 불편함 속에 있을까요? 불편함. 예, 비전과 목표는 불편함 속에 있어.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편안한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되고 뭔가를 도전하면서 불편함 또는 두려움을 감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하겠다라는 선택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행동을 하겠다는 선택을 해라. 자, 성공은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목표 또는 원하는 결과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내가 정의를 하고 그 원하는 목표를 아는 거예요. 내 두뇌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행동의 대가를 제대로 알고 그 행동을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24시간 이내에 지금 당장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의 증거물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죠. 어떻습니까? 명확하지 않아요? 아주 명확해. 간단합니다. 근데 이 간단한 진리를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평범함에 안주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 이야기 했습니다. 두 번째, 자,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순차적 과정. 시작.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순차적 과정. 자, 인생의 두 갈래길의 위대한 인생의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럼 내부는 뭐고 외부는 뭐냐? 내부는 나의 어떤 정체성, 나의 가치관, 나의 사명, 비전과 관련된 거예요. 내 내면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 영혼의 목소리가 부르짖고 있는 것, 이게 내면이라고. 자, 이 내면의 힘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누구인지,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죽을 때까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뭐가 소중한지, 뭐가 가치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내면의 힘을 키워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내면의 힘에 맞게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계획을 설정해서 행동을 옮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 나의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외부의 어떤 시련 고통을 만나더라도 좌절하지 않죠. 왜? 내공이 강하니까. 내공이 강하니까. 안 그래요? 근데 반대로 보세요. 외부에서 시장이 내부로 향하는 미봉체, 이거는 뭐냐면, 외부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사회적인 분위기, 문화적 소프트웨어,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어떤 비판의 소리, 불평의 소리, 뭐 거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외부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남들이 직장 다니니까, 남들이 결혼하니까, 자, 남들이 이게 좋다고 하니까, 남들이 이런 일을 하니까, 요즘 사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경우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남들에 의한 삶이고, 사회적 분위기에 의한 삶이고, 문화적 소프트웨어에 의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변에 의해서 계속 영향받으면서 살다 보면은 나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나 자신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미봉책의 인생이다. 자, 어느 순간에 사회적 분위기에 편성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일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 그걸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 바다를 본다면은 바다가 고요할 때는 항해를 잘할 수 있지만 갑자기 태풍이 불면은 배는 좌초된다, 이 말. 바로 파도에 휩쓸리는 탁구공 같은 인생이다. 그 다음, 자, 창조적 전인적 인간, 시작. 우리가 이제 위대한 인생을 살려면 창조적 전인적 인간이 되는데 우리는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왜 창조적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자, 종교가 없더라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는 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나는 신이 갖고 있는 모든 창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모든 창조의 힘은 나한테 있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창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창조의 힘을 키운 게 아니라 되게 뭘 키웠냐면은, 자, 기능적인 인간의 힘을 이제 키워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치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인생. 어릴 때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그 직장이 원하는 그런 인간형이 되라.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면접 시험 준비를 하고 그것도 어떤 조직 그 생활을 하다 보면 자, 남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남들처럼 그러니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애를 쓰잖아요. 여기 뭐냐, 비교하고 경쟁하는 인생이잖아요. 비교 경쟁하는 인생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인생이다. 기능적 인간이다. 근데 우리는 기계의 부속품으로 태어났어요? 아니면은 삶의 창조자로 태어났어요? 삶의 창조자. 그럼 삶의 창조자라는 이야기는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면은 맞는 이야기입니까?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든다. 그러면 나는 내 삶의 예술 작가이다. 맞아요? 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내 삶의 예술 작가이다. 내 삶의 예술 작가이다. 자, 그럼 내 삶의 예술 작가라면 내 삶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남들과 똑같은 인생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남들과 똑같은 비교 경쟁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만의 어떤 독특한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야 돼요? 독특한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왜? 나는 삶의 예술 작가니까. 비교 경쟁이 아니라 나만의 독특한 어떤 창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남들은 남이고 나는 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 자, 남들은 남이고 나는 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다 독특하게 자기만의 재능이나 자기만의 가치 일정을 갖고 태어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과 경쟁하고 남들과 비슷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기능적인 인생, 기계적인 인생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럼 내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 삶을 어떤 식으로 창조를 해야 될까에 대한 그 청사진, 이걸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만약에 이제 영화 감독이라면은, 나의 삶을 영화로 만들 때 이 영화를 좀 재밌고, 스릴 있고, 감동적이고, 사람들이 내 인생의 영화를 봤을 때에 정말 큰 감동을 하면서 기감이 될 수 있는 그 영화를 만들려면 내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까? 그런 것들이 머리에 좀 떠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 내면의 소리를 찾는다. 시작. 내면의 소리를 찾는다. 당연히 내면의 소리를 찾겠죠. 그 내면의 소리는 뭐냐면요. 내 영혼이 부러지고 있는 소리예요. 내 영혼. 자, 내 영혼은 진리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물질 편성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내면의 소리는 항상 아름답고요. 내면의 소리는 항상 진리를 추구하고, 내면의 소리는 항상 사랑을 추구하고 있어. 내면은. 모든 인간의 영혼은 깨끗해. 그래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는 신과 똑같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신성이 잠들어 있다 그래요. 신성.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슈퍼의식이라고 해요. 슈퍼의식. 신과 똑같은 수준의 그 마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면요. 항상 그 사랑이 깃들고 진리를 추구하고 나만 위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또 이웃을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하는 더불어서 상생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인적 인간, 창조적 인간은 자기 내면의 소리를 찾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랑이 깃든 인생을 살게 되고, 진리에 걸맞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은 굉장히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돈을 그냥 왜곡된 방식으로 버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올바른 방식으로 돈을 벌게 되고요. 그 돈을 또 뭐 사치나 향락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제대로 정말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는 쪽으로 돈을 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잠재 능력의 발휘 시작. 잠재 능력의 발휘. 당연히 잠재 능력이 발휘가 되겠죠. 왜? 내 내면에서 올바른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또 사랑을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럼 능력을 발휘하죠, 당연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 다른 사람도 내면의 소리를 찾도록 고무한다 시작. 다른 사람도 내면의 소리를 찾도록 도모한다. 자기 스스로 내면에 맞는 이렇게 창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스님도 당신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신 안에 위대한 그 일을 일깨워야 돼요. 당신은 멋진 사람이에요. 당신은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갖고 있고요. 당신은 창조 능력, 자,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그 삶의 예술 작가로서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일깨워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야 이제 위대한 인생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극소수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 주변에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해요. 한 5%.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참 자아를 실현한다. 자기다움을 실현한다. 이런 말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자기답게 살아야 된다. 자기답게. 자기다움을 실현하면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그래서 자세한, 그럼 이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뭐, 코치님 이야기는 잘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물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자, 이 강의에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 제가 같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